안녕하십니까 포럼의 여러분, 프로파일러 김정일 PD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화면에 얼굴을 비쳤는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하비페어 전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밀리터리 프라모델을 직접 제작하는 찐 밀떡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프키라는 닉네임으로 모형 활동하고 있는 김동요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스케이프라는 동호회인데요. 저희 오늘 프로젝트가 이제 대한민국 공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이제 와디프라는 개념으로 5개를 출품을 했는데, 와디프는 만약에 이랬다면 하는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있는 기체지만 우리 공군이 운영하지 않았던 기체를 우리 공군이 운영했다면 이런 개념도 있고, 아예 가상의 기체 뭐 이런 기체가 있었다면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F-104 스타파이터가 만약 도입이 됐었다면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념에서 만들었고요. 요거는 스타파이터가 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개량형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요거는 이제 스타파이터의 원형 그대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스타파이터 동체에 F-16 날개에 T-50 수직미익, 수평미익을 붙인 그런 형태입니다. 재밌네요. 네. 이제 노즈콘도 원래 이렇게 뾰족한데, 요건 이제 팬텀 노즈콘을 이식을 해서 전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이렇게 만든 그런 형태가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15E 스트라이크 이글하고 F-16 XL이 두 개 경쟁을 해서 F-15E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F-15의 장점과 F-16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기체라는 개념으로 만든 거고요. 요 동체는 F-16 동체고 주익이 F-15의 주익입니다. 그래서 델타익 형태로 만들고 비행 조정성이라는 걸 고려해서 이제 카나드까지 붙인 형태로 만든 것도, 이것도 이제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기체인데 이렇게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든 기체고요. 도색이 미 공군에서 위장 패턴을 테스트했던 패턴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F-16에 한번 해본 게 되겠지. 요거는 ADF라는 것이 이제 에어 디펜스 파이터의 개념으로 미 본토를 영공 방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F-16의 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럽에는 이 기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한테 들어왔던 것은 ADF 모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 ADF 모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어땠을까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ADF의 센서들이 기수 쪽하고 공기 흡입구 쪽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를 개조를 해줬고, 지금 F-16들은 이것처럼 이제 암람을 달지만 이건 이제 스페로를 달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스페로를 달고 만든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F-16이 함재기로 제안을 했었을 때의 모습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함재기의 특징이 이제 노즈기어 같은 것들은 이제 바퀴가 해군기는 2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출을 하기 위한 구조물들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항공모함에서 이제 좁은 면적의 여러 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날개를 접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공중급유를 이렇게 프로브를 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해군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제너럴 다이나믹스에서 제안했던 모델을 흡사하게 만든 겁니다. 미사일도 이제 피닉스 미사일을 단 걸로 이렇게 해서 함대 방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기체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게 약간 현장을 구성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출하기 위한 이제 캐터펠트 같은 것도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사출을 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프라모델을 사서 그냥 단순 조립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도색까지도 하신 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기간이 저도 이제 한 1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게 되고, 또 이제 교류하다 보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렇게 교류도 하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데칼을 없는 걸 직접 만들어서 하게 되면 표현의 범위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 공군의 마크 같은 것들을 디자인해서 자작으로 만든,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서 인쇄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는. 실제로 그런 스티커 같은 용품들을 파는 네네. 그런 부스들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취미를 가지신 조종사분들이 한 번씩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평을 남기세요? 그 실제 이제 그 기체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제 반응이 무척 좋아들 해주십니다. 그 예전에 알게 된 공군 조종사분이 한 명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고 그 테일 코드를 넣었는데 자기 타봤던 기차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가 있으면 재밌기도 하고 실제 그 모형하시는 분들 중에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내가 실제 그 기체를 몰았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만들었는데 내가 실제 그 기체를 탔는데 요건 잘못 만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게 또 화제거리가 또 되거든요. 또 모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이제 전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실제 뭐 에어쇼나 부대 개방 행사 이런 거 하게 되면 가서 이렇게 직접 보고 기체를 직접 다루시는 분들과 이제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약간 밀리터리 덕후 기질도 좀 있다 보니까 자꾸 좀 꼬치꼬치 캐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무장과 이 무장은 실제 뭐 조합이 되는 거냐, 네, 이걸 달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 작업하신 것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친구 있으실까요? 요거 중에서는 요거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글을 남겨주신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이거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하면서도 스스로 재미있기도 하고 요거는 저희 이제 동호회 인원이 만든 건데 자기가 군생활 할 때 그 부대 위병소를 그대로 모양을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는 하나의 추억이 됐던 그런 순간을 이렇게 모형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저걸 보면서 나 여기 실제 근무했었는데 나 저거 실제 운영했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또 얘기가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아카데믹 과학 이제 프라모델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조립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관련해서 뭐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뭐 아카데미 과학이면 사실 이제 저희 또래 그 사람들은 다 이제 학교 끝나고 문방구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만들던 그런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게나마 시작했던 회사가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회사로 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같이 커온 그런 느낌도 듭니다. 저희 또래는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카데미 분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완성 샘플을 만드는 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부품이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은 요건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 나름 이제 뭐 우리나라 수출에 좀 기여하는 것 같은 그런 혼자만의 뿌듯한 것도 있고요. 아카데미 과학에 대한 애정들을 대부분의 모델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황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시하신 제품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마 팬텀 만드는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었을 거예요. 팬텀은 미군이 공군도 쓰고 해병대도 쓰고 해군도 쓰고 이래갖고 굉장히 유명한 기체예요. 그리고 베리에이션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건 미군의 해군기, 그다음에 해병대기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도 쓰고요, 독일에서 쓰고 일본도 쓰고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아서 연습 삼아서 5년 동안 만들다 보니까 한 50대가 넘어가게 됐어요. 작년에 그 전시한 이미지를 봤거든요. 팬텀이 정말 수십 대가 있는 모습을 봐가지고 거기서 정말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팬텀만 만드시나. 일단은 자료도 많고요. 프라모델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다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기체들인데 항공모함에서 세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각 비행기마다 자료를 찾아보면 얘는 다낭에 있었던 비행기에서 그나마 좀 낫고요. 얘들은 굉장히 좀 더 더러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표현하는 게 재밌고요. 그 정도까지 디테일을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패널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비행기는 탱크처럼 용접을 안 해요. 다 리벳을 박아서 얘들이 계속 움직이고요. 맨날 청소를 할 때마다 뜯었다 붙였다니까 여기만 이렇게 기름때가 많이 껴요. 그리고 여긴 걸어 다닌 적도 생기고요. 노르망디 디데이 때 인베이전 마크라고 하는데요. 극단적으로 이것만 깨끗한 이유는 비밀에 하달내서 전날 그냥 붓으로 칠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이제 좀 삐뚤삐뚤 해야 되는데 장식장에 들어갈 거니까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그전엔 다 이런 거 옛날 비행기만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런 현용기라고 하거든요. 제트기들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요 기체는 F-16이 작년인가 50주년 됐을 거예요. 애니버서리 도색을 한 기체라서 이건 또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 터키 공군 건데 터키 공군도 F-16 도입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이런 도색을 했었어요. 비행기 하다 보면 이런 재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행기들은 이런 식이 로우 비저블, 그러니까 저채도로 눈에 잘 안 띄게 했는데 옛날에 미군 한참 잘 나갈 때는 팍스 아메리카노 시절 비행기는 이렇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게 또 팬텀의 매력이죠. 비행기마다 다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팬텀 모음의 재미가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렇게 팬텀을 만드시면서 이런 건 좀 잘 만들어졌다, 그런 기체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사실 되게 급했구나. 미그 21 나오면서 그거를 요격하려고 굉장히 급하게 만든 비행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건 사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비행기거든요. 여기 위에가 기름통이에요. 이 위에 볼록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쪽으로 꺾기 전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꺾었대요. 드리프트 하듯이. 조종사들이 F5 조종에 대해서 이거는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특히 F4D가 조종이 좀 어려웠고 적기 목표기 쳐다보고 뭐 급한 상황에서 하다가 보면 반대쪽으로 비행기가 이제 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고도에서 근무할 때 이제 어드버스에 들어가서 추락한 사례들이 F5가 굉장히 좀 많았고. 그리고 요즘 비행기는 엔진 뒤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애프터버너스는 워낙 뜨거워지니까.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금속 색깔로 해놓은 게 얘들이 금속 색깔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열 때문에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깨끗하게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 제대로 표현한 거 보면 여기가 새까맣습니다. 근데 이렇게 프라모델 도색도 하시고 다 하시면서 첫 시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선친께서 모형을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71년생인데 유치원 때 아버지하고 모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했어요. 7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그냥 뭐 만구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거였고요. 이런 스케일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하세가에서 나오는 비행기들. 아버지가 일본에서 국비유학생으로 오래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학회나 이런 데 갔다 오시다가 하나씩 사가지고 같이 만드는 거죠. 네. 아카데미과 같은 국내 업체가 이렇게 성장한 거를 이렇게 계속 보셨을 때 기쁜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아카데미 팬텀 키트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아카데미 과학이라는 데서 나와서요. 키트 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3만 원? 이게 타미야권 10만 원이 넘어요. 보시면 디테일도 오히려 까다로워하는 부분이 이제 리벳들인데요. 리벳이 우리나라 게 더 촘촘하게 제대로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렇고요. 여기는 사실은 실기에서 안 보이는 리벳들이에요. 이 리벳은 고정 리벳인데 표현이 되어 있고요. 타미야는 그걸 생략을 했고요. 그런 게 좀 틀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설계상 보시면 실제로 설계상 이렇게 이거 랜딩 기어 웰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리벳이 찍혀 있고 그런데 실제 설계는 이랬대요. 근데는 운용할 때는 타이어 폭발해 갖고 날개가 터져 나와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자로 다 보강을 해버렸대요. 이거는 또 아카데미께 맞죠? 그래서 보면 공부를 해보면 굳이 뭐 비싸다고 좋다 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가격에 이렇게 좋은 퀄리티를 할 수 있는 건 아카데미가 한국 기업이라서 그렇죠. 오늘 어쨌든 합의페어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최종적인 어떤 목표 아니면은 이루고 싶은 거 이렇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항공모함 덱에 올라있는 팬텀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디테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항공모함. 근데 미국이면 뭐 게러지에서 이렇게 만들겠는데 저희 집에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문을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저희 동호회 큰 형님 중에 200대 1, 100대 1까지 만드는 분이 계세요. 나무로 직접 깎아서 만드시거든요. 그런 분들 옆에서 이렇게 구경해서 언젠가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분절을 해야겠죠, 사이즈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아카데미 과학 대표이사 김명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아카데미 과학이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아카데미 과학은 1969년도에 창업했고요. 지금 56년째 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프라모델 교재 이런 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에어건이라든가 무선조종 자동차라든가 종합 완구 및 취미용품을 제작,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김순환 회장님께서 별세를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모델러분들을 만나면서 안타깝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회장님께서
지난 3월 1일 영면에 드셨습니다. 많은 위로가 됐던 거는 모델러분들이 신문 기사라든가 부고 보낸 그 문자 밑에 댓글들을 하나같이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가 이제 아카데미 부스인데 이번에 조금 주력 상품이 있으면 그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K21 장갑차 6월 정도 시판할 예정인데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K방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한국군 장비를 단순한 사명감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같이 목표로 하면서 많은 제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델러분들이 이 제품을 만들면서 뭐 이런 부품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이 분명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즉각적으로 좀 수용하시는 편인지. 제 입장에선 가장 무서운 게 고객분들, 모델러분들의 피드백입니다. 프라모델은 실제 그 장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재현을 하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그런 어떤 오류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항상 지적해 주시는 것들을 시정해서 다음번 제품에 반영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카데미 과학이 어떤 회사로 좀 거듭나고 싶은지 미래 비전 같은 거를 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 옛날에는 한국에도 여러 프라모델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명맥을 잇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고 저희 아카데미 과학이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에 보면 특히 일본에 보면은 각 분야별로 장점을 살린 프라모델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아카데미 과학은 한국에 유일하게 남았으니까 여러 가지 밀리터리뿐만 아니라 SF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런 여러 분야에서 해외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